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에 인사드리죠. 예, 2023년도도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는데 사실 이 시점에서 제가 좀 안내드리고 좀 자랑드릴 내용이 있어가지고 급하게 또는 한번 중간에 한번 뵙는 것도 나쁘진 않죠. 우리가 이제 보통 기술사 공부할 때 연초에, 연말에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시죠. 이번 2023년도도 아마 연초 또는 22년도 말부터 아마 준비 많이 해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발표가 났었죠. 우리 품질하고 공장관리기술사 시험 보신 분들의 발표가 지난주에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획기적인 일이 하나 좀 있었는데요. 공장관리기술사는 사실 많은 인원이 이 시험에 참여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그렇고 있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제 제가 연초에 2월부터 시작해서 기업 단체를 대상으로 한 22분 정도 공장관리기술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이제 긴가민가 시작을 했는데, 그게 이제 발표가 지난주에 났었죠. 22명 중에서 11분이 이 공장관리기술사를 합격을 하셨어요. 물론 1차 필기시험 합격을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1단계, 그죠? 1단계 중요하죠. 필기시험도 상당히 중요한 과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22명 중에서 11분이 합격했다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공장관리기술사 제가 지금까지 계속 안내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시험에 대한 준비도 해드리고 했는데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합격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고요. 저한테도 새로운 경험이었고 새로운 시도였고 그 다음에 그는 새로운 시도가 또는 경험이 좋은 결과로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이렇게 자랑하러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시험 봐서 합격한 건 아니고 그래도 제가 합격하는데 조금이나마 어떤 팁을 드리지 않았나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도 이제 보람을 느끼는 그런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2월부터 우리 기업 단체를 대상으로 수업을 했는데 제가 강조드린 게 있었어요. 물론 수업에 대한 커리큘럼은 우리가 아무래도 좀 참여하시는 시험에 대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들이 그래도 현업에서 날고 계신 분들이었다 보니까 또 그리고 업종이 또 같은 업종에 계시다 보니까 제가 이론에 대한 부분을 좀 짧게 하고 그 다음에 예상 문제 또는 기출 문제 이런 시험에 대비하는 그 문제에 대한 어떤 유형을 좀 더 많이 접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좀 여러분들한테 이제 안내를 해드렸죠. 그래서 이론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10차수에 걸쳐서 진행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론은 한 8차수 이 정도 아니면 7차시 반 정도 이 정도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기출 문제 풀이 그 다음에 어떤 예상 문제 정리 이런 쪽으로 해서 조금 더 실전에 가까운 그런 쪽으로 제가 안내를 해드렸던 것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보게 되면은 기출 문제가 하나의 팁이 될 수도 있겠죠. 물론 기출 문제에서 몇 문제 정도 나오기도 하니까요. 물론 이번 시험에서도 기출 문제에서 많이 나왔던 부분들이 있죠. 하지만은 새로운 문제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나올지를 가늠해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그거 맞힐 수 있다라고 예상 문제를 통해서 어느 문제가 출제될지 안다라고 하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을 좀 많이 하는 것, 그것을 좀 관전 포인트, 우리가 해야 될 포인트로 그렇게 잡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의 특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23년도에 출제된 문제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아무래도 그 스마트 공장 부분이, 스마트 공장이라고 하는 섹션이 2023년도에 시험 범위에 추가가 됐습니다. 뭐 그거 알고 시험에 대비하신 분이 계셨는지 어떻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출제 범위가 확대가 됐어요. 스마트 공장이라고 하는 출제 범위가 확대가 됐는데, 저도 이제 그 부분을 좀 대비를 해서 하루 정도는 스마트 공장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스마트 공장서 4차 산업혁명 또는 AI, 지금 한참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어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기업 현장에서 나오는 데이터, 제조 데이터죠. 제조 데이터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분석에 대한 필요성, 절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나름대로 스마트 공장 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에, 출제 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대비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안내를 해드렸는데, 출제된 문제를 보게 되면요, 역시 스마트 공장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이제 제가 관점적으로 봐서 그런지 몰라도 출제된 문제의 곳곳에 좀 시스템적인 측면, 어떤 단편적인 개념을 물어보는 것보다도 그 시스템 구성에 대한 부분, 전체적인 맥락에 대한 부분, 이런 쪽으로 문제가 좀 확대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강조해 드렸으면은 조금 더 많은 분들이 합격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또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래도 제가 그래도 뭐 한 10년 넘게 이 공장관리 기술사를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시험에 대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안내드리는 가이드, 이런 부분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또 자평을 해봅니다. 예. 제가 뭐 특별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수업하는 수업 방식에 대한 부분이 이런 강의를 하신다고 하게 되면은 다른 분들하고 좀 차별화되어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시험에 대한 이론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면서 그 이제 상대방 분들한테 현업에 대한 얘기를 같이, 그 해당되는 파트에 해당되는 현업에 대한 부분을 같이 좀 논의를 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현업을 떠올리면서 이론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립할 수 있는, 그래서 대부분의 그 수강을 참석하신 분들한테 좀 이렇게 그 리뷰, 그 수강을 듣고 나서 소감을 좀 들어봤어요. 근데 그 소감을 들어보니까 그분들이 주장하시는, 그러니까 얘기하시는 분의 핵심은 뭐냐면은, 현업에 한 20-30년 정도 현업에서 일을 쭉 해왔는데, 나름대로 대기업이라고 해서 자부심도 가지고 일을 쭉 해왔는데, 본인이 했던 업무가 상당히 이 생산 운영 시스템, 운영 관리 부분에서 상당히 일부를 차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기가 했던 일들을 이론적으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쫙 정리해서 그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시험을 대비를 하고, 그 대비된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남게 되니까 한번 이렇게 그 기업에서의 업무 수행에 대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정리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의 좀 보람이었지 않을까. 뭐 합격되고 또 불합격되고를 떠나서 이렇게 자기가 했던 업무에 대한 정리, 이 이론적인 정리,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좀 괜찮았다, 좋았다, 뭐 이렇게 그 얘기를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상당히 공감 가는 얘기였고, 저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현업적인 측면에서 이론을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설명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의 얘기를, 현업적인 얘기를 좀 들어드리고 해서 그게 조금 더 연상에, 기억에 좀 많이 남도록 해드렸던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요, 단체, 기업 단체에서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러 분야가 함께 모여서 수업을 듣는 것은 좀 한계성이 있죠. 아무래도 이렇게 좀 깊이 있게 설명드리기에는 한계성이 있는데, 그래도 같은 업종, 같은 장소, 같은 사업장 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물론 파트는 틀려요. 뭐 여러 가지, 여러 파트에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분들이 이제 각 파트에서 차출돼서
이제 오셨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또 해당되는 분야들이 있겠죠. 예, 이제 우리가 이제 이론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짚다 보면은 그 해당되는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서 그분들이 이제 얘기가 서로 공감이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업무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이론에 대한 정립 이런 것들이 함께 병행이 되다 보니까 아주 좋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 또 앞으로 우리 이제 기업 단체가 또 계속 발굴될 수도 있고요. 또는 개인적으로 도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거인 것 같아요. 열정, 꾸준함,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치지 않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이제 기업 단체에 들어오신 분들도 같은 직장 동료들이잖아요. 매일같이 볼 수 있는 동료들. 그러다 보니까 좀 친밀감이 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뭔가 격려하고, 또 북돋아주고, 또 으쌰으쌰하고, 같이 남아서 공부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서로 의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하나의 동기부여, 또는 그것을 끝까지 이렇게 이제 놓지 않고 계속 갈 수 있었던 그런 것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 단체가 가져가는 또 장점이 요번에 해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같이 같은 업종이고, 그 다음에 같은 직장 동료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은퇴를 또 앞두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또 계속적으로 남아서 그 기업에서 또 뭔가 새로운 기회 또는 후배 양성이라고 하는 측면, 어떤 그런 동기부여 또는 사명감,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 압박감은 이게 그 대표 선수로 이제 뽑혀가지고 이렇게 시험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 지켜보는 눈이 많아가지고 압박감은 좀 많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더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한 10번에 걸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정도 많이 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제가 사는 동네하고 집하고 그 다음에 그 사업장은 좀 먼 거리였어요. 한 3시간 정도 가야 될 거리인데 매번 갈 때마다 그 열정, 그 다음에 이제 하고자 하는 의지, 이런 부분들을 보다 보니까 저도 상당히 즐겁고 신나게 수업을 진행했던 걸로 같아요. 아주 그렇게 좀 저도 새로운 경험이었고 또 즐거운 경험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도 열정, 꾸준함, 이런 것들 놓지 않으시면은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회 제가 그 작년도 그 앞전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가지고 그 다음에 또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은 또는 그 의지가 있으시면은 저를 찾아주시면은 제가 정성스럽게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체가 됐던 개인이 됐던 이제 뭐 문제될 거 없습니다. 하여튼 연락 주시고 함께 또 합격의 길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고요. 또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찍었나 모르겠다. 그래도 화이팅!